혹시 올해 텃밭 계획을 세우면서 씨앗 심기 좋은 날을 찾기 위해 음력 달력을 펼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름달이 뜨기 전에는 잎이 채소를, 금음달이 가까워지면 뿌리 채소를 심어야 한다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수세기 동안 많은 텃밭지기들의 지침서 역할을 해온 이 음력 달력. 과연 정말로 우리의 수확량을 늘려주는 마법의 열쇠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무심코 믿어온 가장 거대한 착각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오래된 믿음에 과학의 돋보기를 들이대 보려고 합니다. 달의 위상 변화가 정말 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위해 진짜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년부터 여러분의 텃밭 달력은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 음력 재배 달력이라는 개념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뿌리를 먼저 찾아가 볼까요? 사실 이건 아주 오래된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에게 달은 밤하늘을 밝히는 등대이자 시간을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시계였습니다. 고대 농경 사회에서는 현대적인 기상 예보나 정밀한 달력이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의 변화, 특히 주기적으로 차고 기우는 달의 모습을 보며 계절의 흐름을 파악하고 농사 시기를 가늠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모양의 달이 뜰 때쯤이면 씨앗을 뿌려야 할 봄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다른 모양의 달이 뜨면 추수를 준비해야 할 가을이 왔다는 신호로 삼았던 겁니다. 즉, 음력 달력은 본질적으로 계절 달력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달의 변화 주기는 비교적 정확했기 때문에 언제 파종하고 언제 수확해야 할지 알려주는 훌륭한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면서 단순히 시기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 달의 특정 위상이 식물의 특정 부위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고대의 지혜가 현대 과학의 검증 앞에서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음력 달력 신봉자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바로 달의 인력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거대한 바다의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강력한 달의 중력이 식물 내부에 있는 아주 작은 물, 즉 수액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달이 차오르는 상현달 기간에는 달의 인력이 강해져 땅속의 수분을 지상부로 끌어올리고, 이로 인해 식물의 수액이 줄기와 잎으로 활발하게 이동하여 잎 채소의 성장이 왕성해진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달이 기우는 하현달 기간에는 인력이 약해져 수액이 다시 뿌리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뿌리 채소를 심거나 수확하기에 최적이라는 설명입니다. 꽤나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나요? 마치 자연의 거대한 순환 원리가 작은 식물 하나하나에 적용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이 주장은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설득력을 가져왔고, 오늘날까지도 음력 재배법의 가장 중요한 과학적 근거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력 이론, 과연 물리학적으로 타당한 이야기일까요? 다음 블록에서 우리는 이 주장이 왜 과학자들 앞에서 힘을 잃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달의 인력 이론을 본격적으로 해부해 봅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달이 식물 속 수액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달의 중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즉,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힘은 기하급수적으로 약해지죠. 지구 전체라는 거대한 규모에서 볼 때 달과 가까운 쪽의 바닷물과 먼 쪽의 바닷물은 수만 킬로미터의 거리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 때문에 중력의 차이가 발생하고, 바로 이 차이가 거대한 바닷물을 움직여
조수간만에 차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작은 식물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식물의 가장 높은 잎사귀와 가장 깊은 뿌리 끝의 거리 차이는 고작 수십 센티미터, 커봐야 몇 미터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의 거리 차이에서 발생하는 달의 중력 차이는 측정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미미합니다. 한 물리학자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식물 한 포기가 받는 달의 중력 변화는 바로 옆에 주차된 자동차가 그 식물에 미치는 중력보다도 훨씬 약하다고 말이죠. 심지어 바 위를 날아가는 새 한 마리가 미치는 중력의 영향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비나 바람 같은 외부 환경이 식물을 흔들 때 가해지는 물리적인 힘과 비교하면 달의 인력은 그야말로 존재감이 없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달의 인력이 식물 내부의 수액을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주장은 과학의 기본 원리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매우 낭만적인 상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력 다음으로 자주 등장하는 주장이 바로 달빛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름달처럼 밝은 달빛이 야간에도 식물의 광합성을 도와 성장을 촉진한다고 믿습니다. 특히 달이 차오르는 시기에는 밤이 더 밝아지기 때문에 이 빛을 받은 잎 채소들이 더 잘 자랄 것이라는 논리죠.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식물은 빛 에너지를 이용해 성장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빛의 양, 즉 조도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식물이 의미 있는 수준의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밝기 이상의 빛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달빛은 과연 얼마나 밝을까요?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인 럭스 룩스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주 맑은 날, 한낮의 태양빛은 약 10만 럭스에 달합니다. 구름이 낀 흐린 날에도 수천에서 만 럭스 정도의 밝기를 유지하죠. 식물이 활발하게 광합성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빛도 보통 수백 럭스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보름달의 밝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고작 0.2에서 0.3 럭스에 불과합니다. 이는 한낮 태양빛의 수십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미미한 수준의 밝기입니다. 이 정도의 빛으로는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얻기는커녕 빛을 인지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합니다. 촛불 한 자루를 수미터 밖에 켜놓은 것보다도 어두운 수준이죠. 따라서 달빛이 식물의 광합성을 도와 성장을 촉진한다는 주장은 실제 데이터 앞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희망 섞인 추측에 불과합니다. 달빛의 영향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식물의 세계에는 광주기성이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식물이 낮과 밤의 길이 변화, 정확히는 연속적인 어둠의 길이를 감지하여 자신의 생애 주기를 조절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코스모스 같은 단일 식물은 밤의 길이가 특정 시간 이상으로 길어지면, 즉 가을이 오면 꽃을 피웁니다. 반대로 시금치 같은 장일 식물은 밤이 짧아지는 여름에 꽃을 피우죠. 이처럼 식물에게 밤의 어둠은 성장의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만약 보름달 빛이 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력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식물은 이 약한 빛 때문에 연속적인 어둠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광주기성 시스템 전체에 교란이 일어날 겁니다. 계절을 착각해서 엉뚱한 시기에 꽃을 피우거나 생장이 멈추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제 자연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그런 미미한 달빛을 어둠을 방해하는 빛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물의 광수용체는 훨씬 더 강한 빛에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천체는 달이 아니라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빛의 강도와 하루 중 해가 떠 있는 길이, 즉 일조량이 식물의 광합성 양과 생장 패턴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달빛에 기대를 거는 것은 거대한 모닥불 옆에서 촛불 하나가 더해지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음력 달력과 관련하여 또 다른 흥미로운 주장은 지하 수위에 관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달의 인력이 바닷물뿐만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지하수에도 영향을 미쳐 달이 차오를 때는 지하 수위를 끌어올리고 달이 기울 때는 낮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아진 지하 수위가 식물 뿌리에 더 많은 물을 공급하여 성장을 돕는다는 논리입니다. 이 또한 거대한 자연의 힘이 내 작은 텃밭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면 매우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선 달의 인력이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즉 지구 조석 현상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폭은 매우 미미하여 보통 수 센티미터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식물 뿌리가 직접적으로 물을 흡수하는 토양층의 수분 함량은 이 미세한 지하수위 변화보다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 압도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내린 비 한 줄기는 달의 인력이 한 달 내내 미치는 영향보다 수백, 수천 배는 더 강력하게 토양 수분 상태를 바꿔놓습니다. 또한 우리가 밭에 주는 물, 즉 관계의 양, 토양 자체의 물, 빠짐 능력, 배수성, 그리고 땅의 물을 증발시키는 햇빛과 바람의 세기 같은 국지적인 기상 조건이 식물 뿌리 주변의 수분 환경을 결정하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변수입니다. 지하 깊은 곳의 수위가 몇 센티미터 오르내리는 것보다 바로 어제 물을 주었는지가 내 상추의 생사에 훨씬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과학적 근거가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음력 달력의 효과를 굳게 믿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확증 편향, confirmation bias 이라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확증 편향이란 자신의 기존 신념이나 가설과 일치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자신의 믿음과 배치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경향을 말합니다. 텃밭 농사에 이 개념을 적용해 볼까요? 가령 당신이 음력 달력에 따라 잎이채소 심기 좋은 날에 상추 씨앗을 뿌렸다고 상상해 봅시다. 마침 그 시기에 날씨도 좋았고 토양 상태도 적절해서 상추가 아주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뇌는 역시 음력 달력은 정확해 라고 결론 내리며 이 성공 경험을 아주 강렬하게 기억 속에 저장합니다. 반면 달력에 맞춰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뭄이나 병충해 때문에 농사를 망친 경험은 이번엔 운이 나빴을 뿐 혹은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라며 그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또한 달력을 무시하고 심었는데 우연히 농사가 잘 된 경우는 그냥 운이 좋았네라며 예외적인 사례로 치부해버리죠. 이렇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음력 달력의 효과를 입증하는 사례들만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반대되는 증거들은 외면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수년간 반복되면 음력 달력은 과학적 증거와는 무관하게 개인에게는 절대적인 진리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신과 상상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의 텃밭으로 돌아와 봅시다. 달의 위상을 쳐다보는 대신 우리가 진짜로 확인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성공적인 텃밭 농사를 좌우하는 진짜 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왕은 바로 토양 온도입니다. 모든 작물에게는 씨앗이 싹을 트우기에 가장 적합한 발화적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추나 시금치 같은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작물은 섭씨 15도에서 20도 사이의 토양 온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싹을 틔웁니다. 그런데
만약 토양 온도가 10도 이하로 너무 차가우면 씨앗은 발아하지 않고 흙 속에서 잠을 자거나 심지어 썩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고추나 토마토, 옥수수처럼 따뜻한 환경을 좋아하는 작물들은 토양 온도가 최소한 15도 이상, 적게는 20도 이상 되어야만 정상적으로 발아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음력 달력에서 씨앗 심기 가장 좋은 날이라고 할지라도 그날 갑자기 꽃샘추위가 찾아와 땅이 차갑게 식어버렸다면 씨앗을 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중한 씨앗을 낭비하는 꼴이 되죠. 현대의 지혜로운 농부들은 음력 달력 대신 토양 온도계를 밭에 꽂습니다. 그리고 내가 심으려는 작물의 발아저곤에 땅의 온도가 도달했는지를 직접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파종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이고 실패 확률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성공적인 농사를 위한 두 번째 진짜 왕은 바로 토양 수분입니다. 식물은 생명의 근원인 물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을 흡수하여 딱딱한 껍질을 부드럽게 만들고 내부의 배알을 깨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흙이 바싹 말라 먼지가 날리는 상태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아무리 좋은 날에 심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씨앗은 그저 건조한 흙 속에서 수분이 공급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결국 생명력을 잃고 말겠죠. 파종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싹이 뿌리를 내리고 잎을 키워나가는 초기 성장 단계에서 수분 부족은 치명적입니다. 뿌리가 아직 깊게 뻗지 못했기 때문에 표토층이 마르면 바로 시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이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흙 속에 공기가 통할 틈이 없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 썩어버리는 과습 피해를 입을 수 있죠. 따라서 지혜로운 농부는 흙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만져보고 확인합니다. 손으로 흙을 한 줌 쥐었다 폈을 때 가볍게 뭉쳐지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수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의 위상이 물을 땅 위로 끌어올려 주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내 텃밭의 흙이 마르지 않았는지 직접 확인하고 필요할 때 물뿌리개를 드는 그 간단한 행동이 수확량을 결정하는 훨씬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텃밭의 운명을 좌우하는 세 번째 왕은 바로 대기 온도와 날씨입니다. 식물은 동물처럼 추위를 피해 이동하거나 더위를 피해 숨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뿌리 내린 그 자리에서 모든 기상 변화를 온몸으로 견뎌내야 하죠. 특히 파종과 모종을 옮겨 심는 시기에는 날씨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봄철 농사에서 가장 무서운 복병은 바로 늦서리입니다. 따뜻한 봄 날씨만 믿고 고추나 토마토 같은 열대성 작물의 모종을 너무 일찍 밭에 내놓았다가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갑자기 내린 서리에 모든 모종이 하룻밤 사이에 까맣게 얼어 죽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아무리 음력으로 완벽한 파종일이라 할지라도 일기예보에서 서리주의보를 내렸다면 잠시 멈추고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장마가 변수입니다. 강렬한 햇볕은 어린 식물의 잎을 태워버릴 수 있고 며칠간 계속되는 비는 밭을 물바다로 만들어 뿌리를 썩게 하거나 탄저병 같은 곰팡이성 질병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음력 달력에 고정된 날짜를 따르기보다는 스마트폰의 날씨 앱을 통해 앞으로 며칠간의 기온 변화, 비 소식, 바람의 세기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날씨라는 거대하고 변덕스러운 자연의 힘 앞에서 달의 위상은 그저 밤하늘의 희미한 배경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 진짜 왕, 그리고 유일하게 천체와 관련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일조량, 즉 햇빛의 양과 시간입니다. 앞서 달빛은 식물 성장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태양빛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태양은 식물 공장의 유일한 에너지원입니다. 식물은 햇빛을 이용해 광합성을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몸을 만들고 열매를 키우는 데 필요한 탄수화물을 생산합니다. 따라서 햇빛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오래 받느냐가 작물의 성장과 수확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고추, 토마토, 가지, 오이처럼 열매를 맺는 작물들은 대부분 햇빛 도둑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양의 햇빛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작물들을 나무 그늘이나 건물 그림자가 지는 곳에 심으면 키는 멀대같이 웃자라기만 하고 꽃은 피지 않거나 열매가 부실하게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최소 6시간 이상의 직사광선이 보장되어야만 건강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죠. 반면 상추나 깨십, 부추 같은 잎채소들은 비교적 적은 햇빛에서도 잘 자라며 오히려 한여름의 강한 햇볕 아래에서는 잎이 타거나 뻣뻣해질 수 있어 약간의 그늘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내가 키우려는 작물이 햇빛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자리를 텃밭에서 찾아주는 것이야말로 풍성한 수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달의 위상을 따지는 것보다 내 텃밭에 어느 곳이 햇볕 명당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음력 달력이 꽤나 잘 맞았던 것처럼 느껴졌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혼동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음력 달력을 기준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 그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은 달의 특정 위상이 식물의 신비한 힘을 작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음력 날짜가 당시의 계절적 변화와 우연히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음력 3월 삼진날 즈음에는 씨앗을 뿌린다는 전통이 있다고 해봅시다. 음력 3월은 양력으로 대략 4월에 해당하며 이 시기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땅이 녹고 봄이 완연해져 씨앗을 뿌리기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즉, 사람들이 삼진날에 씨앗을 뿌려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던 진짜 이유는 그날 달의 모양 때문이 아니라 그날의 계절적 조건, 즉 토양 온도와 기온이 파종에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달의 위상은 단지 그 시기를 알려주는 하나의 지표 역할을 했을 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수탈기 울면 해가 뜬다고 해서 수탈개 울음소리가 해를 뜨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논리적 오류입니다. 두 사건은 함께 일어나지만 상관관계,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과관계. 현대과학은 우리에게 더 정확한 지표, 즉 온도계와 습도계, 그리고 일기예보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수탈개 울음소리에 의지할 필요 없이 시계를 보고 해가 뜰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작은 텃밭에서 넓은 들판으로 옮겨볼까요? 우리나라의 식량 생산을 책임지는 대규모 상업 농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농사를 짓고 있을까요? 수만 평의 논과 밭을 경작하는 전문 농업인들이 과연 음력 달력을 펼쳐놓고 파종 시기를 결정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업농업의 세계는 철저하게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하여 움직입니다. 그들에게 파종 시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적정 파종 시기 정보입니다. 이 정보는 수십 년간 축적된 해당 지역의 기상 데이터, 즉 평균 기온, 마지막 서리일, 강수량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만들어집니다. 또한 그들은 토양 온도계를 밭 곳곳에 설치하여 실제 땅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GPS와 드론을 활용하여 밭의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파종 계획은 일기예보와 긴밀하게 연동됩니다. 며칠 내로 큰 비가 예보되어 있다면 아무리 적기라 할지라도 파종을 미루어 씨앗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들에게 농사는 전통이나 신념의 영역이 아니라 수확량과 소득으로 직결되는 비즈니스입니다. 단 하나의 잘못된 결정이 수억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신에 의존할 여유가 없는 것이죠. 만약 음력 달력이 정말로 수확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과학적인 방법이라면 전 세계의 모든 농업기업과 연구소들이 앞다투어 이를 도입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모든 설명을 듣고도 여전히 그래도 내가 해보니 효과가 있던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직접 확인해 보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텃밭에서 직접 해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비교 실험을 하나 제안합니다. 준비물은 같은 종류의 작물 씨앗 2봉지와 작은 팻말 2개면 충분합니다. 먼저 텃밭의 작은 공간을 2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쪽 구역에는 팻말에 음력 달력이라고 쓰고 여러분이 믿는 음력 재배법에 따라 파종하기 좋은 날에 씨앗을 심어보세요. 다른 한쪽 구역에는 과학적 방법이라고 팻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 구역에는 음력 날짜와는 상관없이 해당 작물의 발화 적온의 토양 온도가 도달했을 때 씨앗을 심습니다. 예를 들어 감자를 심는다면 토양 온도가 섭씨 10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심는 것이죠. 두 구역에는 물주기, 거름주기 등 나머지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두 달 후 두 구역의 차이를 직접 눈으로 관찰해보세요. 씨앗의 발화율은 어떤지, 식물의 초기 성장 속도는 어떤지, 잎의 색깔과 크기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해보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은 토양 온도라는 명확한 과학적 기준에 맞춰 심은 쪽의 작물이 훨씬 더 건강하고 고르게 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 작은 실험은 음력 달력에 대한 오랜 믿음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한 농사의 즐거움을 깨닫게 해주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음력 재배 달력이 가진 또 다른 근본적인 맹점은 바로 지역성의 무시입니다. 현재 우리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음력 재배 달력은 특정 지역이나 기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규칙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름달이 뜨기 전에는 상추를 심으라는 조언은 한국의 텃밭에도, 정반대 계절을 가진 남방의 아르헨티나 텃밭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봄에 상추를 심을 준비를 할 때 아르헨티나는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온, 일조 시간, 토양 상태 등 모든 농업 환경이 완전히 정반대인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동일한 음력 날짜에 상추를 심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르헨티나에서는 처참한 실패로 이어질 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역별로 기후 차이가 큽니다. 남쪽의 제주도와 북쪽의 강원도 철원은 봄이 오는 시기가 한 달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이미 3월에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반면 철원에서는 4월 말이나 되어야 땅이 녹기 시작하죠. 이처럼 구체적인 지역의 기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범용 음력 달력은 사실상 무작위로 날짜를 뽑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 텃밭이 위치한 바로 그곳의 독특한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성공 농사의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달을 기준으로 하는 달력 대신 우리가 참고할 만한 더 유용하고 과학적인 자연의 달력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생물 계절 달력 또는 페놀로지, 페놀로지, 달력기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의 모양 대신 우리 주변의 식물과 동물의 변화를 보고 농사 시기를 판단하는 전통적인 지혜이자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진달래가 피면 감자를 심고
벚꽃이 만개하면 완두콩을 파종하며 아카시아 꽃이 필 때 고추 모종을 옮겨 심는다는 식의 오래된 농사 격언들이 바로 이것에 해당합니다. 왜 이것이 음력 달력보다 훨씬 더 정확할까요? 식물은 인간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민감하게 자신이 자라는 곳의 미세 기후 변화를 감지합니다. 진달래가 꽃을 피웠다는 것은 그 지역의 토양 온도가 감자 씨눈이 싹트기에 충분할 만큼 따뜻해졌다는 가장 확실한 자연의 신호입니다. 아카시아 꽃이 피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늦서리의 위험이 거의 사라져 고추 같은 고온성 작물이 냉해를 입을 걱정이 없다는 뜻이죠. 이 생물 계절 달력은 각 지역의 독특한 기후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음력 달력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신뢰도가 높습니다. 여러분의 텃밭 주변에 어떤 식물들이 자라는지, 그리고 그 식물들이 언제 잎을 내고 꽃을 피우는지 관찰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자연은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농사 달력을 매년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력 달력이 완전히 무가치하고 버려져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력 달력은 과학적인 재배 지침서로서는 부족할지 몰라도 다른 측면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큰 역할은 바로 심리적 안정감과 행동의 촉발입니다.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텃밭 농사에서 초보도시 농부들은 무엇을 언제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때 음력 달력은 이번 주에는 씨앗을 심고 다음 주에는 김을 매라는 식의 명확한 행동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이 지침을 따름으로써 사람들은 무언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고 미루지 않고 행동에 나서게 되는 계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라고도 볼 수 있죠. 내가 좋은 날에 씨앗을 심었다고 믿으면 그 작물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열심히 밭을 돌보게 되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음력 달력은 우리에게 자연의 주기에 맞춰 살아가는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상기시켜주고 농사에 하나의 재미와 의미를 부여하는 문화적인 요소로서의 가치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맹신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음력 달력을 즐거운 참고 자료 정도로 활용하되 최종적인 판단은 반드시 토양 온도, 날씨 예보와 같은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현명한 농부의 자세일 것입니다. 음력 달력을 참고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을 넘어 실제로 해가 되는 위험한 상황도 있을까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음력 달력의 길이를 맹신한 나머지 명백하게 눈앞에 보이는 위험 신호를 무시할 때 이 미신은 우리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해봄 한 초보 농부가 음력 달력에서 모든 씨앗을 심기에 최적인 날이라고 표시된 날에 맞춰 큰 마음을 먹고 비싼 토마토와 고추 모종을 수십 개 구입해 밭에 모두 옮겨 심었습니다. 그는 달력이 정해준 완벽한 날에 심었으니 분명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라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그는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날 밤 예보되었던 대로 기온이 급강하하며 강력한 늦서리가 내렸고 다음 날 아침 그의 텃밭에 있던 모든 모종은 까맣게 얼어 죽어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그가 음력 달력 대신 일기예보를 한 번만이라도 확인했더라면 하루나 이틀 정도 파종을 미루고 소중한 모종들을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또 다른 예로 장마가 며칠째 계속되어 밭이 온통 물에 잠겨 있는데도 음력 달력에 뿌리채소 수확의 날이라고 되어 있다며 진흙탕 속에서 감자를 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확한 감자는 상처가 나기 쉽고 수분이 너무 많아
저장성이 떨어져 금방 썩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음력 달력에 대한 맹신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중요한 데이터들을 외면하게 만들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실패로 이끌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신에 의존하는 대신 21세기에 현대적인 도시 농부가 갖춰야 할 진짜 농사 도구들은 무엇일까요? 거창하고 비싼 장비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도구와 정보만으로도 여러분의 농사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필수 아이템은 바로 토양 온도계입니다. 커피 한두 잔 값에 저렴한 투자로 내 밭의 땅속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작물별 최적의 파종 시기를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 날씨 앱입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기 전 앞으로의 기온 변화, 강수 확률, 서리 예보 등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만으로도 늦설이나 폭우로 인한 피해를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정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내가 사는 지역의 기후에 맞춰 어떤 작물을 언제 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뢰도 높은 전문적인 정보를 무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토양 테스트 키트입니다. 내 밭의 흙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어떤 영양분이 부족한지를 알면 불필요한 비료 낭비를 줄이고 작물에 꼭 필요한 맞춤형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관찰하는 눈과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매년 내 텃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언제 어떤 작물이 잘 되었고 언제 실패했는지를 간단하게라도 기록해두면 그 기록이 쌓여 그 어떤 달력보다 더 정확한 나만의 맞춤형 농사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달의 인력이 정말로 식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면 왜 우리는 태양력 재배 달력은 사용하지 않는 걸까요? 태양은 달보다 질량이 2700만 배나 더 크고 지구에 미치는 중력 또한 달보다 178배나 더 강력합니다. 물론 거리가 훨씬 멀기 때문에 조석력, 즉 중력의 차이로 인한 힘은 달이 더 크지만 절대적인 중력의 크기는 태양이 압도적입니다. 만약 단순한 중력의 크기가 식물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달이 아니라 태양의 위치에 훨씬 더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또한 태양은 지구의 계절을 만들고 모든 생명의 에너지원인 빛을 제공하며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등 식물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 측면에서 달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태양이 특정 별자리에 있을 때 씨앗을 심어야 한다와 같은 주장을 진지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양의 영향이 그런 신비주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일조량과 온도라는 매우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과학적인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밤하늘을 보며 느꼈던 경외감과 신비로움이 농업이라는 현실적인 활동에 투영된 일종의 문화적이고 감성적인 산물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신비로움의 장막을 걷어내고 더 명확한 과학의 빛 아래에서 우리의 텃밭을 바라볼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랫동안 텃밭 농사의 지침서처럼 여겨져 온 음력 재배 달력의 허와 실을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달의 인력이 식물 속 수액을 움직인다는 주장은 물리학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으며 보름달의 밝은 빛조차 식물의 광합성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신 우리는 풍성한 수확을 위해 진짜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씨앗을 깨우는 토양의 온도, 생명의 근원인 토양의 수분, 늦서리와 폭염을 알려주는 날씨 예보, 그리고 에너지의 원천인 태양의 일조량입니다.
음력 달력은 우리 조상들이 계절의 흐름을 파악하던 지혜로운 도구였고, 오늘날 우리에게 농사의 리듬과 즐거움을 주는 문화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과학적인 법칙처럼 맹신하고 더 중요한 현실의 데이터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땀과 노력이 미신 때문에 헛되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아직도 음력 달력을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과학적인 방법을 더 신뢰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함께 나눠주세요.